그런데 이재명 대표뿐 아니라 민주당 차원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위해 다시 똘똘 뭉치는 듯합니다. 조작된 내용을 바탕으로 판결을 하고 다시 그 판결을 바탕으로 다시 기소를 하고 악의 고리로 연결돼 있는 그런 느낌이다. 정치성명이 끝날 때까지 사회적 매장이 될 때까지 파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피해자 케이스로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 대표가 케이스로 들어갈 것 같아요. 오늘 새롭게 나온 여론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5월 마지막 주와 6월 둘째 주 여론조사를 비교해봤을 때 국민의힘 30, 사실 지금 국민의힘이 딱히 뭘 한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30 똑같은데 오히려 민주당이 개원하자마자 소폭이긴 합니다만 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29에서 27, 무장층은 더 늘어났고요. 구장차장님, 네. 이 여론조사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네. 이게 이제 총선 이후에 민주당이 보여준 그런 이 활동들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어떤 중간 평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선 결과는 이 민주당이 크게 승리를 했습니다만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이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행복을 위한 입법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자신들의 당대표인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위해서 입법권을 지금 남용하고 있는 것인가, 이거에 대한 1차 국민적 평가가 민주당에게는 상당히 좀 박하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 총선에서는 패배한 국민의힘에게도 미치지 못하는 이 저조한 이 지지율을 기록했다는 것은 앞으로 민주당에 대한 어떤 기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의 실망을 어떻게 기대로 다시 돌려 세울 것이냐, 이런 과제가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몇 가지 제가 말을 덧붙여 보자면 윤석열 정부 들어 최저치 27%는 작년 8월에도 민주당이 27%였거든요. 그런데 당시 지난 8월 기억하지만 가장 큰 뉴스는 바로 이재명 대표의 단식 투쟁이었고, 그때 이후에 윤석열 정부 최저치, 그리고 개원하자마자 오히려 되레 지지율이 떨어진 민주당인데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박성미 비서관님, 아까 구정차장의 비판은 민주당이 마치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서 개헌하자마자 돌격 앞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수사기관 무고죄, 표적수사 금지법, 법 왜곡죄, 이런 걸로 입법 발의하겠다는데 어떻게 민주당 소속으로서 판단하시겠습니까? 일단 이 법안들이 당론으로 채택이 되거나 아니면 당 대표의 지시하에서 뭔가 일사불란하게 이게 이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기보다는 이제 개개인의 의원들이 각자의 주장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법안을 개별적으로 발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법안들이 민주당의 공식적인 당론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의원들의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다만 개인적으로는 일단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판결이 나왔고 비판할 부분들은 당 대변인의 논평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라던가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그 여론전은 충분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국회로까지 번지면서 동시에 입법이 굉장히 이 사법 시스템과 관련해서 많이 나오게 되면 이제 제1야당으로서의 투쟁의 전선이 조금 흐트러질 우려가 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사실은 굉장히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이 최혜병 특검법이라던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런 식으로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제대로 비판할 지점들, 그리고 제대로 짚어야 될 지점들, 이런 게 사실은 산적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리고 21대 국회에서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셨기 때문에 분명 국회 내부에서 합의가 되고 또는 민생 법안들 중에서도 상임위 내에서 여야가 이견이 없었던 법안들조차도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가 되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생과 관련된 입법에 있어서 제1야당으로서 조금 전략적으로 임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대통령과 제대로 좀 각을 세우는 그런 대립각들을 잘 잡아서 추진해야 될 과제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 지금 상황에서 저런 법안들이 우후죽순 나오는 것은 오히려 메시지의 분산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전략적으로 임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특정인 처벌 수사할 때 영장을 기각한다는지, 판사 검사의 법 왜곡 시 처벌하겠다. 박성미 비서관 말 맞다나 말씀처럼 이게 당론은 아니더라도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지에 대한 비판도 있고요. 이현정 의원님, 네.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제 법사위의 대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법사위원 중에 이제 이건태 의원도 있고
박균택 의원 두 사람 다 이른바 대장동 변호사를 알려져 있는데 주로 왜 이재명 대표 수원지법 재판 급판사에게 왔냐 혹은 여러 가지 것들 쌍방울 관련 이화영 전 부지사 회유 조작 명명백기 밝혀라. 박균택 변호사, 박균택 의원 이런 얘기를 하고요. 법사위가 마치 이제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데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충분히 있거든요. 네, 우선 뭐 의원들이 많은 법안들을 내고 있는데 굳이 저는 이런 노력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 말고 아예 법을 이재명 특별법을 하나 만들어서 이런 내용들을 다 넣으면 됩니다. 뭐하러 이렇게 어렵게 그냥 각종 법안들을 다 발의해요? 아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 특별법을 만들면 되죠. 왜냐하면 지금 본인들 의석도 많고 하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시라라는 참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이유도 있고 더군다나 이 법사위가 보니까요. 예, 지금 박균택 그다음에 이건태 의원 이 두 사람은 대장동 변호사입니다. 그렇죠. 자, 이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최고위원인 서영교, 장경태 뭐 등등 그다음에 좀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김승원 의원 간사인데요. 자, 이런 분들 뭐 박지원 의원 뭐 등등 아주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질의 내용도 보니까 전부 다 이재명 대표 관련된 자료 요청, 뭐 이게 추궁, 뭐 이런 것들로 되어 있습니다. 참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민주당이 아까 우리 지지율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 왜 그것밖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굉장히 민주당 지지율 50% 넘어갈 수 있는 아주 특단의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가 나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당이 개입하지 마라. 내가 변호사를 통해서 모든 걸 대처하겠다. 당은 당대로 민생과 국민을 위해서만 일을 해달라. 아마 그렇게 선언하시면 50% 훌쩍 넘어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모든 입법, 그다음에 모든 어떤 법사위의 방법 이런 것들을 자신의 방탄에 정말 모든 걸 소유하고 있잖아요. 법사위 일이 이거밖에 없습니까? 지금 상임위 일이 이거밖에 없어요? 정말 국민들이 지금 어려워하는 많은 어떤 과제들 지금 있을 겁니다. 근데 민주당이 어제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들이 벌써 25개가 발의가 됐던데 상당 내용이 보니까 이미 21대에서 이 거부권이 행사된 폐기된 법안들을 그대로 올린다든지 뭐 포퓰리즘 법안이라든지 또 이재명 대표를 위한 법안이라든지 이런 것만 올렸어요. 자, 그러니까 정말 국민들이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정말 이재명 대표 사건은 법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법원에 맡겨두셔요. 알겠습니다. 두고 본인만 대응하시면 저는 민주당은 바로 지지율이 올라갈 겁니다. 물론 뭐 국민의힘도 이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국회를 같이 함께 운영해야 될 국민의힘도 질의멸렬하게 뭐 의원총회는 매일 하는데 뾰족한 방법도 없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대책도 없는데 오세훈 시장도 또 한마디 했더라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국가도 이재명 1인 체제로 만드자라고 비판했는데 법사위에서 정청래 법사위장 주재로 마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얘기만 주로 다룬다는 야당의 비판 얘기까지 차례로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다시 불이 붙은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얘기를 저희가 중간 부분에 길게 한번 만나봤다면요. 이제부터는 온라인에서 꽤 뜨거운 사건 사고 소식으로 넘어가 볼 차례입니다.